그런데 얼마 전에 이 쟁점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등 공용부문 관리에 관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효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워낙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기 때문에 저도 이전에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많이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쟁점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공용부문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공용부문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단이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관해서 집합건물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조 제1항입니다. 공용부문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를 보면 관리인은 공용부문 보존행위를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1의 2를 보면 공용부문 관리에 관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25조 제2항을 보면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를 보기에 앞서서 이 대법원 판례 사안의 원심 판결인 고등법원의 판단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 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6조 1항에 따라 관리행위에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원고들이 관리행위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즉 관리단의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하다거나 그러한 결의 없이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은 계약 체결의 상대방인 원고들에게, 관리업체들이죠. 이 관리업체들에게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원심은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관리단 집회 결의를 요하는 것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 두 번째, 이러한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 즉 대표권이 제한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관리단 집회 결의가 없어서 대표권 제한에 따라 관리인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대표권이 없다는 점에 관해서 상대방 관리업체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관리단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즉 관리업체와의 계약은 유효하다 라는 것이 원심의 논리 구조였습니다. 이제 이런 원심을 파기하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시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의 규정 형식과 내용,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용부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서 결정되어야 하고 관리인은 그와 같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관하여 공용부문 관리를 위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관리인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문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 집회를 거치지 않은 채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한 법률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일반론적인 판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례 법리에 따라서 사안 적용을 했는데요.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행위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 요건은 단순히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용 부분 관리 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계약을 피고가 관리단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면서 관리단 입장에서 보면 외부의 제3자인 관리업체가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따지지 않고 관리단 집회 결의가 없으면 무조건 무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 하급심 판결들은 계속 엇갈린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많은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대법원이 이렇게 말끔히 정리를 해주었는데요. 관리업체 선정 등 관리단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용부문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건물 관리 회사들도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꼭 체크해서 불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도 이 부분 쟁점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